이번 시간에는 그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출제 경향 시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큐넷을 검색해 보시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비전공자는 어떻게 되는지, 뭐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한목에 여기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한 4년제 졸업한 4학년부터가 그 자격이 됩니다. 시험 필기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4과목이 있고, 실기에는 실내 디자인 실무라고 그래서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 사지선답 4과목 20문제씩 한 30분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기는 복합형으로 필탑형이 40점, 1시간. 그리고 작업형, 우리가 도면 그리는 거 있죠? 평면, 인면, 그리고 투시도까지 그려서 내는 걸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서 60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 시험 2개로 나누어집니다.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에요. 반면 40점, 한 과목당 40점짜리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과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는 겁니다. 실기 마찬가지로 60점 이상. 그래서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각각 한 3회 정도, 3월, 4월, 9월에 1차가 있고요. 그 다음 한 2달 정도 후에 실기 시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큐넷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더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합격률 중요하죠? 궁금하시잖아요. 합격률. 필기가 한 50.6입니다. 50.6. 실기는 64% 정도. 21년도 걸 보니 응시생이 3,000명, 합격 1,000 했는데 50.8% 붙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한 71%. 실기는 보면 1차 본 사람이 어느 정도 도면 그릴 줄 알고 시험 정도 보면 어느 정도 다 붙여주는 거라는 걸 분석할 수 있고요. 필기라는 게 50이라고 하면 시험을 경험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등록을 해놨는데 공부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한 20%를 업해야 돼요. 20%를. 그러니까 70% 이상, 70% 이상이 보통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험, 이 합격률을 분석해 보면. 자, 두 번째, 응시생은 남자분이 1,100명, 여자분이 2,400명으로 여자가 한 2배 정도가 많다. 시험 과목의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푸는 방식도 컴퓨터 방식, CBT 방식으로 바뀌고요. 기존 과목도 4과목으로 바뀌고요. 문항도 120문항에서 80문항으로 40문항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시험이 과목도 적어지고 문항수도 적어졌으니까 되게 쉬워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과목이 6과목이 있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내 디자인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내 환경까지 80항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실내 산업기사는 건축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어요. 옛날에 1급, 2급 이렇게 했는데 산업기사는 이제 전문대 정도 졸업 예정자, 전공자들이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기존에 4과목이었던 게 산업기사는 아예 3과목으로 바뀌었어요. 3과목. 문제가 80에서 60문항. 산업기사에 대한 건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이 축소되고 출제 문항이 축소됐다. 쉬워졌을까? 분석을 해보니 실내 계획은 실내 디자인 계획과 실내 디자인 환경으로 가고요. 색채학 및 사용자 분석은 이 사용자 분석이 뭔가 했더니 인간공학을 말을 그렇게 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시공 및 재료는 기존에 있던 건축 재료 그리고 건축 일반이 와가지고 시공 및 재료가 된 겁니다. 말이 2과목이 붙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실내 디자인 환경이 보니 표가 복잡하죠. 실내 디자인 계획도 왔어요. 실내 건축 일반도 왔어요. 실내 환경도 왔어요. 3과목에 있는 걸 여기다 다 합쳐놓은 거예요.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 그리고 이름들을 막 이렇게 실내 디자인 계획이요, 색채 분석이요, 환경에서
요번 이 말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바꿔놨어요. 입에 붙지도 않게끔. 120문항이 80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일부는 제외되고 일부는 또 추가가 됐어요. 보니 추가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추가가 된 부분. 그래서 공부 범위가 사실은 좀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더더욱이 그래서 공부를 선택과 집중, 공부 범위, 방식, 깊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심층적으로 잘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절대평가 시험, 우리는 다 상대평가에 늘 익숙해져 있어요. 시험을 딱 보면 적어도 80점, 90점 맞아야지라는 생각에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거는 100점을 맞잖아요? 박수도 안 쳐줘요. 뭐하러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뭐하러 이 시간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했느냐. 나중에 또 써먹을 것도 아닌데. 맞아요. 저희는 우리 뭐 건축사, 건축에는 건축사가 있듯이 실내 건축사 시험이 또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제일 효과적인 건 딱 커트라인 60점에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9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틀린 분들이 가장 억울하겠죠. 또 이렇게 공부하기는 또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의 목표 점수를 70점 플러스 2, 3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나는 70점만 맞으면 돼. 14문제, 20문항 중에 14개만 득점하면 된다는 전략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단연컨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점수 목표, 어떻게 과목마다 어떻게 점수를 할 거냐. 실내 디자인 계획 80점, 좀 쉬워요. 여기선 플러스 10. 색채 사용자 분석 70. 시공 및 재료 70. 이거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 평타 70, 70. 실내 디자인 환경 어려워요. 아까 세 과목이 막 믹스됐다고 그랬잖아요. 60, 마이너스 2, 3점.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면 56문항 정도를 맞게 되고 70점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뒀을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전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난이도 비율을 보면 시험의 난이도요. 보통 자격증 시험들은 우리 실내건축 기사도 마찬가지고 상이 한 20%, 중이 40, 하가 40입니다. 그러면 20문제 중에 8문제, 8문제, 16문제가 16문제, 16문제가 중하에서 분포가 되어 있고 상 정도가 4문제예요. 그 중에 2문제는 아예 못 맞히게 할 어려운 문제, 2문항. 그래서 상 맞히지 마요. 중 5문제 정도. 하는 다 맞춰요. 거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찍어서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저나 우리 강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교재 전에 PPT로 이거에 대한 이론을 머릿속에 잘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여러 환경에 대한 이론에 대한 걸 알게 되면 한두 문제 정도는 찍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합격할 수 있는 70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점 목표.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자. 범위를 너무 늘리지 말아라. 더 들어가지 말아라. 공부 시간을 최소로 하자. 실내 건축 자격증은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인간의 뇌는 짧은 시간에 빨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시험을 4, 5개월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필기는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딱 끝내야 돼요. 그런 전략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찍는 것도 수학적으로 찍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는 그 뭐 기출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할 때
학생,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직접 문제를 푸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저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책과 이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첫 번째 고민은 실내건축 수험서가 거의 다 건축 기사를 만들었던 분들이 쓴 책들이라 거의 다가 건축 베이스의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양이 너무 많고 인강도 너무 많아 쓸데없는 범위에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필요 이상의 많은 이론과 문제 그리고 인강 등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책과 새롭게 책을 쓰고 강의를 녹화하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에 딱 1개월 내지 1.5개월 안정권 70점을 목표로 책과 인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공부 방법. 전공한 분들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비전공자인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4주 정도에 한 2회독, 2번 정도 반복해서 인강을 들으면 패스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자, 4주 코스, 제1코스. 인강 1회독. 1회독은 항상 1.2배 이상으로 들어주세요. 1.2배. 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꼭 3회 이상. 이거 강조드립니다. 3회 이상.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은 제1코스를 제가 권장하고요. 아, 나는 이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은 제2코스 6주 정도 되는 거. 자, 1회독. 1회독 1.2배. 인강 2회독 1.5배 정도로 들으면서 2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면 제가 계속 이론적인 건 과목이 4과목이잖아요. 근데 너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많아. 단열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들으면 습관적으로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오답을 기출문제 오답풀이라면서 3회 정도를 풀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한 4주나 6주 내에는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과목이 4개죠.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순환 과목이 제일 좋아요. 아, 나는 성격상 하나만 그냥 집중적으로 파는 스타일입니다. 해서 계획 끝내고 색채 끝내고 시공 끝내고 환경 끝냈잖아요. 나중에 다시 계획으로 가면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 그래서 하루는 계획, 다음은 색채, 시공, 환경,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진도를 똑같이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이 자격증 시험에는 순간적인 짧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뇌 구조상 반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순환식으로. 한 과목만 절대 파지 말아라.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70점 목표. 과감하게 버리자. 공부 시간을 최소. 찍는 것도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수학적으로. 핵심 기체는 꼭 3회 이상. 1일 4강 2시간 정도. 그리고 평일날은 인강을 듣고요.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그동안 했던 걸 자습, 복습을.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없으면 자기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습을, 주말에는 자기 스스로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어도 목표 내에 패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관연도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계획은 재료, 건축, 대표적으로 이 2과목에서 왔고요. 원래 시공 실무가 2차 필답에 있었거든요. 일단 필답에 있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 보는데 이 부분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공 및 재료 이렇게 돼 있다. 시공 및 재료 제가 아까 70점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70점. 근데 시공 및 재료는 2차 시험에 우리가 필답형으로 푸는 게 이 시공 및 재료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과목입니다. 잘 공부해 두면 2차 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건축 시공과 건축 재료라는 2과목이 합해졌다. 그래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많다. 딱 외워야 되는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자, 90%가 일반형이 나오고 10%가 계산형이 나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범위는 실내 마감 계획 및 협력 공사. 말들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말들이. 자, 이게 재료라는 얘기입니다. 재료. 실내 건축 재료. 재료가 뭔데? 이게 지금 85%, 16문제, 16문제 정도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범위예요. 이 두 분야가 시공 실무에서 새로 들어와가지고 한 뭐 3문제 정도, 많으면 4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재료, 마감 계획 및 협력 공사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많죠? 9에다가 13 섹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643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출문제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범위를 그 전에 했던 방법대로 공부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건축이나 우리 인테리어에서도 제일 어렵고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외우고 화학적인 분해, 뭐 융합 막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뉴스는 그 콘크리트 범위가 완전히 줄었다. 그 전에 5, 6문제 나왔던 것들이 한 2문제 정도로 고맙게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콘크리트라는 걸 아예 포기해도 당락에는 당락에는 문제 없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공관리는 새로 들어온 분야예요. 어렵지 않게끔 나온다. 한 7.5%. 시공 실무 도서, 시공 적산을 하고 이렇게 공정표를 만드는 방법이 2차 때 있던 건데 일부 왔는데 쉬운 문제만 나온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실내 디자인 환경. 실내 디자인 계획에 있던 조명이 들어오고 건축 일반에 있던 건축 법규가 들어오고 건축 환경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환경과 설비 과목이 들어온 게 실내 디자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과목이 합쳐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과목이 지금 박 터지는 과목입니까? 공부할 양도 많고. 일반형이 한 60%, 65%, 계산형이 여기서는 좀 35% 많이 나옵니다. 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과 실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 실내 건축 환경을 제일 어려워해요. 계산하는 게 너무 많고 뭐 공식들 알아야 되죠.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위 변환도 안 해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간편법, 환산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시험에 딱 풀 수 있는 정도만 저희들이 복잡하지 않게끔 말씀드립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60점이라고 그랬죠. 60점. 60점 마이너스 한 2, 3점까지 괜찮다. 요 과목은. 목표를 너무 높이만 잡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 실내 환경 분석.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옛날 환경 과목. 그게 한 25%, 한 5문제. 건축 법규, 법령 분석. 이게 50%, 10문제. 제일 중요해요. 모든 섹션 중에 10문제가 나오는 게 없어요. 4과목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 겁니다. 조명이 한 문제 내지 0문제, 0에서 1문제. 설비계획이 뭐 4문제에서 5문제.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환경에 대한 것들은 거의 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25%. 그리고 법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50%. 10문제. 그 중에서 소방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근 한 5년 전부터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16%지만 요거는 이제 피난과 방화를 제가 한꺼번에 묶어놔서 그래요. 13%, 3% 해가지고 16%라 제일 개별적으로는 이 소방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도 아직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니까 이렇게 분포도만 보시면 돼요. 분포도. 그리고 환경에서 조명. 조명은 요번에 새로 신설됐다. 0문제는 또는 1문제. 기존에 99문제 나온 거는 건축 일반에 있었어요. 이 과목이.
그래서 그 과목이 들어왔던 게 1로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그 실내 설비. 설비는 우리가 급수급탕, 공조,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분포도는 이렇게 된다. 의외로 전기 설비가 이것도 소방과 마찬가지로 전기 설비가 4, 5년 전부터 이런 쪽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저희 그 디자인하는 분들이 저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3%, 4문제 넷이 4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과목 1과목과 2과목은 우리 강 선생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내건축기사 1, 2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트 1 실내 디자인 계획을 보시면요. 2025년도 출제 기준 변화가 되면서 원래는 실내 디자인 론이라고 해가지고 실내 디자인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4개의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1번 실내 디자인 기획이 등장을 했고요. 4번 같은 경우 실내 디자인 설계도서 작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했는데 기획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분야가 위치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설계도서 작성은 새로운 부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차 실기 시험에서 제도를 하면서 실기 그 작업형을 하면서 도면에 필요한 기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디자인 계획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었던 과목들, 내용들 35%, 40%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과 하고 17.5%가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설계 도서 같은 경우 7.5% 해가지고 한 2문제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파트인 실내 디자인 계획이라는 것은요, 목표 점수를 한 80점 정도 두시고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과목보다 이 실내 디자인 계획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2,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면요, 실내 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라고 해서 기존에는 색채학과 인간공학이라는 2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한 과목으로 합쳐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과목으로 합쳐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선은 실내 디자인 프리젠테이션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계획하고 4번째, 5번째 사용자 행태 분석하고 인간 계측은 기존에 있었던 인간공학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가구계획 파트는요. 실내 디자인 원 파트에 있었던 게 이동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리젠테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새로 등장이 됐지만은 개념이라든지 그러한 이론적인 간단한 것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2번째 과목은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색채계 50%, 10문제 20문제 중에 10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사용자 행태하고 가구, 인체 계측 40%, 그러면 90%죠.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과목에서 출제되신다고 보면 되고, 가구계획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가 안 돼서 이제 출제가 될 예정인데 한 문제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2번째 과목인 색채 및 사용자 행태 분석에서는 목표 점수를 한 70점 정도로 잡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개의 과목들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양은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보다 이 앞에 있는 파트 1보다 좀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한 70점 정도 잡으시면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강의에서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시간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업을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